안녕하세요. 실전공부입니다. 이번 1-10 2D 배열과 중첩 루프 강의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간 파베잘 강의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업로드 일정 및 파베잘 강의 관련 내용들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4 강의의 주제인 배열, 즉 1D 배열에 이어 2D 배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D 배열과 2D 배열을 시각화해 생각해보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1차원 배열을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고 원소들을 그 안에 담아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2D 배열은 상자 안에 여러 개의 다른 상자들을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고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코드를 보면 cat2d 어레이의 가장 첫 번째 인덱스를 불러오면 또 다른 배열을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2D 배열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열의 활성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배열을 활성화하는 방법과 같으며 대괄호 안에 또 다른 대괄호를 넣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차원 배열 인덱싱 또한 1차원 배열과 동일합니다. 아래 코드는 중첩 루프의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루프는 말 그대로 루프 안에 루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for 룹 안에 또 다른 for 룹이 존재하죠. 이것이 네스팅 룹, 즉 중첩 루프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while 룹이었어도 똑같이 중첩 루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for 룹과 같은 원리인데요. 첫 번째 룹에서는 i를 증가시켜줍니다. 2D 어레이의 1차원 원소는 2개입니다. 그렇기에 i가 0일 때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배열을 가리키게 되고 i가 1일 때는 6, 7, 8, 9, 10을 원소로 가진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i가 0일 때를 먼저 살펴보자면 1D 어레이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배열을 가리키게 되고 2차 루프, 즉 j 를 증가시키는 루프를 실행하게 되면 j가 0일 때 1D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인 1일 때는 두 번째 원소인 2를 차례대로 받아오게 되는 거죠. i가 1일 때도 물론 동일합니다. 파이썬에서의 2D 배열을 만드는 제약은 일반 배열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지 않습니다. 타 언어들을 사용할 시에는 보통 원소 배열들의 크기가 같거나 배열 내 원소의 타입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데요. 코드에서 보이다시피 파이썬을 사용할 시에는 원소 배열의 크기가 다르거나 원소 타입이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나 타입이 다를 경우 이 사실에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코딩해야 합니다. 정수 원소에 플러스를 하는 것과 문자열 원소에 플러스를 하는 것은 이전 강의들에서 보았다시피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2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더 높은 차원의 배열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코드는 11차원의 배열로 원소 A를 가져오려면 인덱싱을 무려 11번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동은 무의미하기에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존재합니다. 저렇게 과장된 차원은 크게 사용되지 않으나 주로 다른 서비스에서 주는 데이터 값, 즉 API를 사용하여 가져온 값이 비교적 고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웹 개발 관련 API의 경우에는 이전에 배운 딕셔너리 형식 혹은 그와 거의 동일한 제이슨 형식을 사용합니다. 사실 고차원 배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1차원 배열로도 가능할 텐데 그럼 고차원 배열은 왜 사용하는 건가요?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고차원 배열을 이용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차원 정보를 다루는데 편리하다. 예를 들어 두 줄짜리 영화관 좌석표를 파이썬 데이터로 구현해 봅시다. 그리고 nd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좌석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다시피 nd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선 1차원 배열을 사용해 봅시다. 코드에서 보이다시피 sheet array라는 배열의 이름들을 좌에서 우로,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John, Jake, James, Amy, Andy, Alice 하고 저장해 주었습니다. ND가 몇 번째 좌석에 있는지 알아내려면 루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줄의 좌석이 몇 개 있는지 우선 저장을 해놓은 뒤 위 수식들을 사용하여 ND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좌석에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ND는 1차원 배열의 인덱스 4에 위치해 있습니다. i가 4일 때 ND row num은 4 나누기 3 플러스 1, 즉 두 번째 줄에 있으며 ND seat num은 4 모듈로 3 플러스 1,
즉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음을 코드로 알 수 있습니다. 좌석의 줄 및 개수가 적고 이름만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데이터와 코드 내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방법인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차원 배열에서의 데이터는 각 줄을 또 다른 배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원소 배열 안에 John, Jake, James를 넣고 두 번째 원소 배열 안에 Amy, Andy, Alice를 넣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프는 각 줄을 넘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루프는 각 좌석을 넘기는 꼴이 됩니다. 즉 첫 번째 루프에서 row num은 몇 번째 줄인지 두 번째 루프에서 seat num은 몇 번째 좌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row num equal 1 그리고 seat num equal 1 Andy가 위치하게 되며 인덱스는 저희가 평소 쓰는 숫자 체계보다 1 적기에 1을 더해 주어 두 번째 줄,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한 개의 차원으로 뭉뚱그려서 넣는 것이 아닌 실제 데이터 그대로를 파이썬 데이터로 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고차원 배열과 그것의 사용법, 그리고 중첩 루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고차원 배열을 사용해야 하는지, 1차원 배열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용 예들에 대해서는 추후 심화 과정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수업에서는 코드의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공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